맞습니다. 제가 어제 풀어봤어요. 아침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마음에 기다리니까 어머니가 없어요. 저 혼자 푼 거예요. 이거 풀어보실래? 시험볼까요? 여기서 풀어봤는데요. 혼자서 막 풀다가 막 웃다가 혼자서 말을 내다가 그리고 이걸 만들었습니다. 저 무려 3년 전인데 많이 생각죠. 그동안 고생해서. 어머니 좀 똑같은 게 있을 거예요. 거기 이제 메모하실 거 메모하시면 됩니다. 70일 남았죠 이제. 시간이 금방 막 빨리빨리 가나요? 낮에 더워요 아직도. 찬바람이 좀 불면 애들이 긴장하는데 지금 찬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긴장을 별로 안 해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6월 모평 후에 난리가 한번 났었죠. 그죠? 저희 대통령께서 지금 동영상 찍어서 제가 마음대로 말을 가는데 혹시 여기 국민의힘 관계자 계시나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주 열받아가지고 아니 이거 전문가예요 이거를 갑자기 건드리셔가지고 제가 좀 화가 났어요. 갑자기 공교육에서 배우지 않는 부분이 문제예요. 정확히는 워딩이 나오진 않았는데 정리하니까 그렇더라고요. 대학 논문 수준에 어려운 질문을 빼라. 뭐 의도는 적었던 것 같아요. 비문학 질문 내지 마라. 그죠? 처음에 그게 비문학 질문 아예 내지 마라. 라고 한 것 같아요. 그건 안 배운 거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공교육 과정, 학교 교육에서 배우지 않은 건 내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고 어떻게 내는 거냐. 얼마 안 남았는데 3년 전에 고시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뉴스가 막 매일 쏟아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장하겠어요. 지금 불 쏘는 게 역사부터 시작해서 매일 쏟아지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막 그랬는데 또 마루타 수험생 하나 이게 제일 문제. 그 다음에 이게 문제죠.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지워질 거다라는 예상이 있으면서 이번에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반수생이 엄청 늘었습니다. 그죠? 전에 어떤 분이 인터뷰한 걸 보니까 우리 애는 매년 시험을 보게 할 거예요. 그래. 그 매년 시험 봐서 업그레이드되면 학교에서 바꾸는 거죠. 뭐 어렵지 않다니까. 킬로버는 없다니까. 그냥 지워진다니까. 운 좋으면 잘 나오겠지. 그래서 뭐 30살 전에만 의대 가면 되잖아요. 뽕뽕 뽑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볼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실제로 들었습니다. 이번에 본 게. 근데 까봤더니 그렇게 쉽진 않았죠. 실제 수능에서 볼지 안 볼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6월 달에 생긴 일이에요. 그 다음 결국은 돌고 돌아 나온 게 뭐냐면은 킬러 문항을 빼겠다. 사실 국어에서 촉발된 건데 갑자기 수학으로 교육이 돼가지고 수학이 맨 마지막에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문제들까지 지금 이렇게 되면 요게 이제 EBS 연계 체감도 높인다.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하게 나왔어요. 원래 50%죠. 그럼 이거를 갖다 50에서 본 예전에는 70이었거든요. 수험 바뀌면은 70으로 올리는 거 그건 또 아니래요. 그게 지금 이거 국어에서 역설법이라고 하거든요. 앞뒤가 안 맞아요. 이런 얘기 나오니까 저도 감을 못 잡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것인가 해가지고 저도 어제 9월 모평 보는 계속 기다렸어요. 애들한테 그냥 평상대로 공부를 하자, 준비를 하자. 내 생각에 크게 바뀔 것 같지가 않다. 그 돌고들 말이 계속 바뀌는 거 보니까 수업 중에 내가 얘기했나? 어떻게 냈지? 이번에? 비문학은 좀 지워질 거고 문법 쪽이 좀 어려워질 거다 그랬거든요. 문학하면 난이도 조절을 해야 되니까. 실제로 그게 나온 것 같아요. 혼란의 수는 킬러 문학. 자, 이거를 제가 이제 궁금해하니까 이게 요 6월 말에 이게 나왔어요. 그 킬러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가 나왔거든요. 이제 이거 보고 반장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6월에 본 거예요. 그때 본 거. 자, 6월에 본 거에서 킬러 문학이 뭐냐 그랬더니 사실 킬러가 아니에요. 이거 나온 게 이게 비문학인데 오답률이 63.6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거든요. 킬러는 진짜 킬러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오답 63.6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게 왜 어렵냐 설명이 나왔어요. 거기서 낯선 현대 철학분의 전문 용어를 다소 사용했기 때문에 지문이 어려워서. 사실 이거 6월 모평 모델들이 어렵지 않았거든요. 이게 오답 1이에요. 킬러를 잡아야 되니까 그냥 뭐를 하지? 대통령 말에 맞춰야 되니까 이거 되게 끼워 맞춘 것 같아요. 낯선 게 나고 낯설지 않았거든요. 공부하는 애들은 이거 EBS 그대로 나옵니다. 중국어 시험하는 거 6월 모의고사.
입에서 툭 치면 그대로 나와. 제가 수업도 했어요, 이걸 그냥. 요거를 이제 오답률이 그나마 높았으니까 킬러로 잡았고, 또 하나 잡은 게 뭐냐, 이게 오답률 2비짜리거든요. 이것도 높지 않았지, 2인데 63. 잘 낸 거예요, 그냥. 요거는 50% 넘기니까 EBS에 있는 거를 갖다 대고 하나는 없는 거고. 일단 왜 이게 킬러냐 그랬더니 이게 선생님의 대사가 나오니 보게요, 보게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게 갈대가 이게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같은 거를 보고 같은 감정을 느낄 수는 없죠. 같은 거 보고 다른 걸 느끼는 정답 하나만 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해라라고 길잡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석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답이 어떻게 나오겠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왜 킬러냐 물어보기, 이게 원래 수능이에요. 제한된 감상 정보 선생님 해석에 의해서 선택지를 갖다 찾아야 되니까 킬러예요. 이게 수능의 본질이거든요. 외우는 게 아니라 찾는 거예요. 수능, 수학 능력 평가잖아요. 그 독해 능력이 있느냐 평가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12번도 왜 오답률이 높다는 이유로. 실제로 이제 작년에 수능이 좀 어려웠잖아요. 킬러라고 잡을 수 있을 만한 건 이거거든요. 이거 오답률 84.9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전국 애들이 눈 감고 찍으면 몇 프로 나와야 돼요? 오지선다니까. 국어는 주관식이 없어요. 눈 감고 찍으면 80% 나와야 되죠. 그죠? 근데 눈 감고 찍은 거보다 얘가 오답률이 더 높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어려웠죠. 얘가.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일단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온 게 L그래프 이게 나왔는데, 이 개념이 사실은 이것도 EBS에 있어요. 이 개념 자체가 EBS에 있는 거긴 한데, 이게 거기에서 경제에 나왔던 그래프를 갖다가 과학에다가 접목을 시켰어요. 좀 어려웠죠. 이게 과학 수학 분야를 기초 대상 상용로고 비례인데 좀 어려운 개념 많이 나오고 길고 그래프 나왔고, 요거를 갖다가 여기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개의 집게발의 크기에다가 이렇게 그래프를 갖다가 적용시키는 건데, 이게 오답률이 이렇게 높았는데 어렵게 했어요. 근데 왜 높았는가? 자, 하나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어렵긴 어려웠는데 이게 몇 번 문제죠? 17번. 그렇죠. 17번 문제죠. 아이들의 문제 푸는 순서가 있어요. 1번부터 푸는 게 아니에요. 어디부터 푸는 걸까요? 자신 있는 데부터. 대부분의 80% 학생이 어떻게 푸냐면은 자신 있는데 빨리 풀 수 있는데 어디죠? 화작 아니면 엄매. 문법 먼저 푸는 거예요. 그걸 빨리 풀 수 있으니까 화작 엄매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쉬운데 먼저 문학이죠. 문학을 푸는 거예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가서 독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가 1번부터 17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오답률이 높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어려운 것도 있었는데 이렇게 안 푼 거죠. 그죠? 이게 마지막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40번 문제가 마지막이 아니라 요 문제 45문이 아니라 요게 마지막 문제. 높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더 어려워서 그랬다라는 평가를 한 거죠. 어렵긴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때 밝힐 때 이런 문제 빼겠다 그러면 되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과거하게 어려운 거 빼겠다. 다른 데 난이도 조절하겠다 그러면 되는데, 일단 전에 나온 게 이렇게 킬러 문항을 잡아놨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기다렸는데, 자, 이제 어저께 본 거. 자, 오답률, 수능의 오답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나왔는가. 오답률이 수능에서는 작년 수능 어려웠어요. 80점, 아까 그 문제죠. 곱게 발문제 나온 거. 그 다음에 35번 문제인데, 요게 79점, 71점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나왔던 문제. 문법이 좀 어려웠어요, 작년에는. 자, 그 다음에 이게 6월이죠. 6월이면 상대로 잘리면 경제되고 그랬잖아요. 잘린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는. 문제 쉽게 잘 냈거든요. 그죠? 훨씬 쉬워져. 63.6, 63.2. 굉장히 보이고 잘 냈죠, 이렇게. 커지게. 근데 이거를 갖다가 굉장히 시비를 걸어서 어떻게 내란 말인 거고, 훈련은 굉장히 잡혔는데, 자, 봐요. 여기에서 6월에서 이제 9월로 바뀝니다. 이게 어머니 거에는 물음표로 나왔을 거예요. 이게 EBS에 뜨는데 1시간 전에 떴어요. 복사는 2시간 전에 했고. 또 여기 없을 거예요. 그냥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킬러 문항을 이번에 배제했다고 하는데 오답이 1일짜리가 80.2예요. 자, 여기에는 킬러 문항이 있다고 하는 6월 모의사 킬러 문항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람을 잘리고 있는데, 킬러 문항이 있는 거는 오답 1일짜리가 63.6이고, 킬러 문항을 뺐다고 하는 이번 시험에는 오답 1위가 80점이에요. 킬러 문항이 없는데 더 어려웠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35번 문제, 문법 문제예요. 35번 문법이니까 문법의 첫 번째 문제인데, 이건 까다롭게 나와 시간 좀 오래 걸리고. 이번 엄매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상했던 거예요. 대충 푹 찍어가지고 빅랑을 갖다가 어렵게 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난이도 유지해야 되니까. 문학하고 당연히 엄매 쪽이 어려워지겠죠.
그죠? 길고 어렵고 까다롭게. 그 다음에 저희 문법은 어렵게 해도 안 봐야 되는데 왜? 다 배운 거잖아요. 굉장히 꼬아서 냈어요. 빠른 시간에 풀 수 없게. 그래서 오래 잡게 만들었거든요. 처음에 딱 보는 게 아마 애들이 이 문제였을 거예요. 35분부터 푸는 거죠, 무조건. 딱 하는 애들은 긴장하고서 뭐 그러면서 실수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감정을 좀 많이 펴놨습니다, 문법 쪽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비문학 문제. 그 다음 문학도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골고루 잘 냈다. 그러니까 어제 보통 9회 목평 본 다음에 뭐 종로하고 대전 내가 이제 기사가 쏟아지거든요. 평가하는 게 거의 안 나왔어요. 그죠? 세무조사하면 당할까봐 거의 안 나오고 몇몇 언론사에서 나온 거를 보니까 굉장히 잘냈다 칭찬이 있어요. 오늘 킬로 문항을 빼고도 어떻게 잘낸단 말인가 그러면서 아까는 60%짜리가 킬로라 그러더니 이건 킬로 얘기 아무도 안 해요. 80%짜리 나왔는데 와 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까먹었나 봐요. 두 달 전에 기억상일 수도 있는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쨌거나 그 다음에 요거는 일단 이번에 이렇게 나왔고 이번에 주목할 문제가 5개가 떴더라고요. EBS를 보니까 이거 주목해라 그러고서 주목할 문제 볼게요. 오답이 65%짜리인데 자 재밌습니다. 요게 이제 이번에 나왔던 거 압존 효과 그렇죠. 11번 문제 압존 효과를 이용한 저울에 대한 문제거든요. 요 문제 맞았어 틀렸어? 맞았어. 오케이 잘했다. 압존 효과를 이용한 저울에 대한 문제인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6월에 나왔던 것도 EBS에 있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킬러가 아닌 이유 EBS 수능 교재에 있기 때문에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EBS 수능 교재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킬러 문항이 아니다라고 설명이 나온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안 나왔다. 아니 여기서 어려운 문제 압존 효과 얼마나 어려운데 과학적 지식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자기 전공 분야 짓겠죠. 그러니까 아까 철학하는 사람도 아까 그 철학지는 중국어 실험 계획도 쉬웠겠죠. 근데 압존 효과 나왔는데 이거 EBS 있으니까 쉬운 거다. 말을 끼워 맞추는 좀 화가 나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 문학에서 하나를 줬는데 아니구나 이거. 자 이거 비문학이구나. 자 그러면 맨 마지막 여기 주목할 문제가 이거 60점 주니까 평이했죠. 약간 어려운 문제. 자 요거 나왔던 거. 저 요거는 이것도 마찬가지. 이번에 EBS 수능 교재에 다루어진 저에게 대응로에 대한 문학의 인물들. 그 EBS 있으니까 이것도 킬러 문학이 아니다. 장난하는 거죠 전부가. 굉장히 길고 어려웠어요. 이거 좀 어려웠지. 그치?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지금 정보량이 굉장히 많아요. 지문 길이가 일단 엄청나게 길잖아요. 거기에다가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문한 짧은 지문 더 준 거죠. 여기에나 우리나라 사상과 그다음에 토머스 유토피아를 연결시켜가지고 여기 나온 것과 이거 또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정보량이 몇 개 이제 어려웠던 문제인데 이것도 EBS 나왔으니까 킬러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문학에서 나온 건데 잘 냈습니다. 문제. 이번 문제 되게 잘 냈어요. 제가 보기에 수능 전문가가 보기 되게 잘 냈어요. 문제. 자, 박용래 머른 요건 EBS에 나왔던 작품이고요. 그 다음 요거는 저도 처음 보는 거예요. 여언이라는 작품. 그 다음에 수필이 지금 어려웠어요. 조금 고전 수필 나온 게. 근데 이것 때문에 당황했어요. 좀 난해한 지문에 써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얘를 맞대는 건지 들이대는 건지 좀 애매하게 썼어요. 얘를. 자,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나온 게 아까 제가 기억하시죠? 선생님의 보기가 나오니까 이건 안 된다. 킬러 미네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선생님이 얘기를 안 해요. 여기는. 선생님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보기를 줬는데 있으나 마나한 보기를 그냥 줬어요. 단어 사이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시어에는 유사성과 차이적 대립관계가 있다. 있으나 마나 당연한 얘기가 줬어요. 그냥. 아까 전에 흠을 잡은 게 그거였잖아요. 선생님의 지시대로 푸니까 너는 킬러 문항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이거 뺀 거죠. 말장난 친 거죠. 그냥. 또 보기가 2개가 있거든요. 해제형의 보기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풀어라 라는 보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문학 이론에 갖다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저것 답변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쓴 게 뭐냐면 아무 있으나 마나 보기를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수능 기용에서 있으나 마나게 보기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답이 65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다는 거죠. 즉심하고 된 문제 같은데 그죠?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오답률이 조금 높은 편이었는데 이게 왜 애들이 어려웠냐면은 오히려 이게 킬러 문화에 가깝지 않은가. 이게 답이 4번인가? 그치? 4번이 가려서 안 보이는데 4번인데 애들 3번에서 아마 낚였을 거야. 거기다 낚였어? 3번에 선택지가 되게 애매하게 나왔어요. 풀어보셨어요? 아 그렇죠. 3번이 애매하게 나왔어요. 이게 여기 지도라는 의미가 나왔는데 지도라는 의미가 여기에서는 대륙과 육지하고 바다를 포함한 개념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서는 섬하고 육지만 가지고 지도라는 의미가 나왔으니까 아니지. 지도 안에 육지가 있는 거니까, 그치? 근데 여기 이제 애들 처음 보는 선택지도 애매하게 나와가지고 중에 낚기가 딱 좋았던 거거든. 근데 이게 이제 이 글도 이것도 애매하고. 아까 킬러 문학의 이유가 애매하게 썼기 때문에. 자, 이건 더 애매했는데. 근데 이것도 아니라고 느끼고 있고.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자, 됐습니다. 어제까지 열받은 여기까지. 자, 열받은 거 끝났고,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2달 남았잖아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할 일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확실해요, 그냥. 특수화. 이건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아니, 정리가 됐나요? 유독내 문제점이 하나 있거든요. 유독내 문제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여기 와서 3년째 다 돼가는데 고3인데 학교에서 이걸 거의 안 다뤄요. 그죠? 고3인데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애들이 수시만 가고 점심 포기하는 건지. 근데 수시로 가서 등급 맞춰야 되는 학교가 있잖아요. 또 좋은 학교 맞춰야 되는데 포기하려는 건지. 요거를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거든요. 그냥 시험 범위 주고. 근데 그것도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1학기 때 요거를 갖다 찔끔 연계를 시켜서 수트가 찔끔 연계했는데 보통 작품 10개. 여기는 작품이 문학만 한 300개 정도 되거든요. 중간 기말 해가지고 한 20개, 30개, 한 10% 정도 하고 끝나요, 그냥. 비문학 하는데도 근데 수특이 3권 이렇게 이 두꺼운 게 3개는 분야 있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 찔끔. 그러니까 포고 같은 경우는 문법만. 한 학기 내내 문법만. 연송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 내내 문학만 했는데 문학도 여기에 3분의 1도 안 했어요, 그냥. 너네 나머지 알아서 해라. 애들이 알아서 해라면 알아서 하는 애 아무도 없죠. 그죠? 그죠? 대치동 애들 같은 경우는 학원 막 뺑뺑이 돌리니까 어떻게든 막 하는데 여기 애들 학교에서 하라는 얘기를 안 하면 그 시험 범위 안 되면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 준비가 안 됐을 거예요. 자, 요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마 여름방학을 맞이했을 거예요. 그 여름방학부터 이게 끝나고 여름방학부터 이걸 해야 돼. 자, 6월에 그때 설명을 그랬거든요. 무슨 수를 쓰라 여름방학 때 이거 한번 끝내라 그랬는데 아마 애들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리가 무조건 돼야 됩니다. 시간 차이가 엄청나요.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일단 해야 되는 거. 안 됐으면 지금부터 이거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한 번 하면 좋고요. 2번 하면 더 좋고 3번 하면 더 좋고요. 다 다익선. 무조건 많이 하기. 우리 기억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반복해야 돼요. 계속. 자, 이거 2개 정리하기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저도 할 건데요. 같이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할게요. 여기에 나오는 현대식 전부 다 암기를 해야 돼요. 이게 월훈 나왔잖아요. 이번에 나온 거 월훈 작품에 월훈 나오는데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물론 읽고서 풀어도 돼요. 수능이 원래 그거니까 읽고 푸는 건데 이걸 읽고 푸는 애랑 이거 머릿속에 있어서 안 읽고 푸는 애랑 시간 차이가 한참 나겠죠. 그죠? 이거를 미리 공부 안 하면은 수능 시험 중에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고 푸니까 원래 수능의 취지는 그건데 근데 자기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는 암기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 몇 개 안 돼요. 수특 30개, 40개, 50개, 5, 60개 정도? 그러니까 웬만한 일반 학교, 이 동네 아니구나. 저쪽 서울에 가면은 웬만한 공부 좀 시킨다 싶은 학교가 한 번 시험 보는데 시험 5, 60개 주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정도는 다 머릿속에 구석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데. 근데 무조건 암기. 지금 해야 될 거. 자, 근데 고전 시가가 문제인데 출제 빈도가 높은 거는 가사하고 연시조예요. 그게 제일 높거든요. 가사, 연시조. 물론 딴 것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안 나오는 건 없어요. 한시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냥 평시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연시조랑 가사가 제일 출제 빈도 높아요. 현재까지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평시조한테 한 편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그건 암기하면 돼요. 거기 나온 거. 연시조, 어부사이사 같은 거 40주잖아요. 되게 많아요. 그 전부 다 공부를 안 하거든요. 수특이를 찔끔 나오는 게. 이번에 나온 게 성삼별공 나왔는데, 자, 요만큼만 연계가 됐어요. 절반은 연계, 절반은 비연계. 요게 중략되어 있는 게 앞부분에 갖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문제를 내고 앞뒤를 갖다 붙여서 문제를 냈거든요. 이번에 나온 게. 그러니까 공부를 갖다 최대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거 무조건 다 공부하고 어디 나올지 모르니까, 여기도 공부하고요. 여기 없는 것도 찾아서 하면 좋은데 여기 없는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학생 자체가.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거 애들 어디 논문 찾아볼 수가 없고 논문에 해석이 안 돼 있으니까 해석도 안 될 거고. 그죠? 일단 이건 고전 시가도 나오는 부분 암기.
그다음 나머지 빈틈을 좀 채워야 돼요. 빈틈 채우는 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해야 될 거. 이건 산문문학의 문제인데 이번에 특이하게 보통 나오는 게 고전 산문을 연계시키고 현대 소설은 보통 처음 보는 게 나오거든요. 이건 거꾸로 냈어요. 이건 거꾸로 내가지고 현대 소설을 EBS 연계시키고 그 다음에 고전 운문을 처음 보는 거, 고전 산문을 처음 보는 거 냈거든요. 수경남자 좀 유명한 소설이긴 한데 공부 좀 하는 데 알 거예요. 기출문제 프로그램들은 가끔 나오니까 이거는. 자,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 산문문학을 전부 다, 자, 요 연계된 게 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EBS 수특에 실린 거고요. 여기가 연계되고, 요게 이제 앞뒤를 갖다 붙여가지고 지문 구성을 했거든요. 자, 산문문학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산문문학은 암기가 안 되잖아요. 그죠? 소설 한 편 어떻게 암기해? 그러니까 얘는 뭐 하냐면은 플롯에다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플롯 어떻게 정리할까? 정말 찾아보고 엄마들 정리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이거 어디 있냐면은 EBS 교재 정답 있죠. 해설 정답. 거기 가면은 전부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집에 책은 있나요? 아직 안 버렸죠? 어디 있는지 모르는 학생들끼리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내신 끝나고 버려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것들 재활용 쓰레기통 찾든지 해가지고요. 그거를 갖다가 버리지 말고 그 뒤에 있는 거. 버려도 돼요. 괜찮아요. 버려도 돼요. 괜찮아요. 제가 어떻게 해줄게요. 버리는 거 어딘지 모를 거예요. 막 집에 쌓여있으니까. 찾기도 힘들 거예요. 버려도 안 봐야 돼. 선생님이 이거 하러 오늘 집에 어머니 전달해 주시겠죠. 그죠? 이거 하랜다. 그래도요. 아마 안 할 거예요.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자, 요건 산문문학은 고전하고 현대다 똑같습니다. 플롯 전부 다. 인물 관계도 전부 다 정리해놔야 돼요. 플롯 전부 다 정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고 보는 거랑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보는 거랑 시간 차이가 한참 나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죠? 전체 스토리 알고 보는 거랑. 드라마를 봐도 뭐 불멸의 예술신 본다 그럼 누구나 어디 봐도 그냥 이건 지금 뭐 한산 대충 금방 알잖아요. 근데 처음 보는 드라마 딱 보면 이게 어딘지 모르고 인물 관계도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정리해두기. 자, 근데 비문학 독서인데 이제 아까 답은 나왔을 거예요. 똑같이는 안 나와요. 지문이. 개념만 연계가 돼요. 개념만 연계가 돼요. 이 개념이 요거 수특에 있는 건데 앞전 효과라 1차 앞전 효과와 2차 앞전 효과가 있다고 나오거든요. 여기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요거를 갖다 머릿속에 있어. 이 개념이 있어. 요거 갖고 들어간 애랑 들어가서 공부하는 시간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쉽게 내고 어렵게 내고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시간 싸움이니까. 그러니까 요 개념 다 정리해놔야 돼요. 여기 나오는 거. 할 게 되게 많죠. 2달 남았는데. 큰일 났네. 가끔 물어봐요. 기출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지금 저번에 우리 선생님이 만난 얘기 해줬는데 우리 학원에 잘 다니다가 3학년 1학기 때 갑자기 저는 혼자 하겠습니다 하고 독학재수율 빠지면 그게 유행이지 못네. 그래서 이유가 있어요. 전부 다 그것도 이 동네 학교 공부를 안 하니까 그걸 딱 맡겨놓잖아요. 그게 있을 거예요. 독학재수 갔다 갔어요. 근데 걔를 만났대요. 지난달에 우리 선생님이 너 요즘 잘하고 있니? 물어봤더니 큰일 났어요. 아니 왜? 수특 수완도 정리가 안 되고 기출문제도 안 풀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정리가 안 돼서 걔는 내모레 수능인데 그 선생님이 일단 직접 연계되는 거 수특 수완 먼저 정리를 하고 제대로 말했어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나중에 시간 있으면 풀어라 그랬거든요. 기출문제 나온 거 똑같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20년쯤 전에 있던 것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좀 풀 필요는 없고 유형이 좀 달라졌으니까 기출문제는 수특 수완을 갖다 하고 시간 남으면 일단 답을 줄게요. 이거 언제 하냐면은 이거 왜 하는 거냐? 이거 옛날 거 풀 필요 없어요. 이거 최근 한 5년치만 풀면 돼요. 6월, 9월 수능 6월, 9월, 11월 3개만 풀면 돼요. 그냥 안 푼 사람들 그냥 문제 유형 파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독해력 향상을 위해서. 왜냐면 이게 가장 정확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설 문제도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문제가 꽤 있어요. 이거 수능 유형은 좀 안 맞는데 이게 좀 있거든요. 45문제 풀면 두세 문제 그래요. 이게 너무 어렵게 냈는데 유형 안 맞는데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바이블이죠. 그러니까 딱 수능이 딱 이거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틀을 잡을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용도로 쓰면 됩니다. 똑같은 거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여기는 문학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근데 사설 모의고사인데 이게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죠?
이감이죠, 그죠? 대치동 가면 선생님 파가 갈려있기 이감, 뭐 한수, 바탕 다 갈리는데 저는 이감 써요. 왜냐면 이감이 돈 투자 제일 많이 해요. 투자 제일 많이 해. 돈을 제일 많이 써. 문제가 되게 좋아요. 왜냐면 제일 많이 팔리니까. 그 대신 조금 비싸요. 비싸고 매출은 차이긴 한데 한 권당 이게 제일 괜찮아요. 이걸 왜 보냐면 실전 적응 훈련을 지금 탈 거예요. 80문제 푸는 연습을 할 거예요. 제가 이 감을 갖다 선호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EBS 연결을 너무 잘 시켜요. 그러니까 EBS 복습용으로 좋아요. 애들 할애도 안 하잖아요. 저도 시킬 건데 할애도 안 하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문제 풀고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그거를 잘하는 게 아까 전에 가사 같은 경우에 일부 연계, 일부 비연계죠. 그죠? 이게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나오는 게 연계될 가능성이 있어요. 요 가사 중에 이제 한 권짜리, 뭐 일동장인가 이런 거는 한 권짜리거든요.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자주 나오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거 연결을 귀신같이 잘 시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저처럼 하루 종일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겠죠. 이 연계를 굉장히 잘 시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면은 자연스럽게 시간제로 푸는 연습 거기다 EBS 복습이 자연스럽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매일 숙제 나가는데 요거는 간쓰기 시리즈거든요. 이것도 세트로 나가요. 애들 거의 다 알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매일매일 숙제 이렇게 나갈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연습용, 이 독해 훈련으로 굉장히 좋아요. 작품도 연기가 되고 독해 훈련 연습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자, 요걸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근데 이것 때문에 궁금하신 것 같은데 70일 남았죠? 한 등급만 따고 이렇게 한 등급만. 가끔가다 우리 애가 5등급인데 어떻게 1등급은 안 돼요. 1등급 안 돼. 욕심 버리시고 일단 한 등급만 올립니다. 5에서 3까지는 돼요. 5에서 3까지는 되고요. 3에서 2도 되고요. 2에서 1은 좀 어렵긴 한데 가능하긴 합니다. 가능해요. 왜냐면 1등급 애들 공부 제일 많이 하잖아요. 1로 들어가는 게 힘들어요. 우리나라 애들 중에 제대로 공부하는 몇 프로쯤 되는 것 같으세요? 제대로 공부 열심히 하는, 공부를 한다. 열심히가 아니라 그냥 공부한다. 제가 볼때 10%. 그러니까 1, 2등급. 그죠? 요 정도가 공부 좀 하는 것 같고 3등급부터 그냥 설렁설렁 요즘.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공부하면은 그냥 1, 2등급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시간 여유가 있을 때. 근데 시간이 좀 없으니까 자 지금부터 자 1등급 딱 1등급 올립니다. 지금부터. 자 비법을 갖다 전수해 주려고 제가 요거를 바탕으로 자 하나씩 갈게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제가 상담하다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거든요. 이걸 바탕 좀 짰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우리나라 학생 중에 한 95% 정도 전부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시간 남았니? 남았어 이번에? 오 대박. 다 맞았어? 조금 틀렸어. 잘했어. 한 개? 그렇구나. 잘했어. 시간 남으면 뭐야? 다 맞춰야지. 시간 부족한 학생이 있어요. 근데 달라요. 이게. 자, 1, 2등급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등급 나와야겠죠. 만점 맞아야겠죠. 어디에서 시간을 갖다 단축할 수 있을까를 스스로 찾아야 돼요.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5개 내외로 틀린 학생이겠지, 이 학생들은. 그죠? 그러니까 시간을 갖다 땡겨야 되는데, 어디서 땡길 수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 어딨냐면, 이 학생들 거의 다 이제 엄매 쪽이겠죠? 이 학생들. 자, 문법 쪽에서 땡길 수가 있어요. 문법. 그러니까 문법은 아는 지문이 나와요. 개념이, 새로운 개념 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문법은 나온 게 맨날 뭐 의문, 그 형태에서 뭐 단어, 문장 성분, 높임법 맨날 똑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갖다가 오래 안 읽고서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가끔가다 나 자신과 싸움을 하거든요. 혼자서 이감 문제 딱 하는 다음에 저 문법 문제 풀어요. 풀 때 시간제로 풀어보는 거예요. 나는 몇 분 안에 풀 수가 있는가. 제 기록이 53초예요. 다섯 문제. 어머니 감이 잘 없으시죠? 애들 오 그러는데 얘기하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푸냐면 지문 안 읽고 그냥 풀어요. 딱 본다고 형태소 문제는 그냥 푸는 거 좀 다 있으니까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 머릿속 저장해서 꺼낼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 또 줄일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다시 문법에서 개념을 다 대대로 암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꺼낼 수 있게. 또 하나는 어디서 할 수 있냐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문학작품 외우면 돼요.
문학작품 암기하면 됩니다. 저도 이번에 이거 문제 풀 때 뭐는 그냥 안 읽고 풀었어요. 아까 나왔던 거. 깨끗하네. 모르는 책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아니까 그냥 풀면 되잖아요. 그죠? 암기하라 그러는지 시간 단축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어려운 줄을 생각할 시간도 많아지는 거죠. 비문학은 그렇게 많이 땡기기가 힘들 거예요. 그 순서를 바꾸라는 게 아는 거 빨리 풀어볼 시간을 갖다 제가 문학까지 풀면 잘하면 60분 났거든요. 비문학 어려운 거 3개 푸는 건 이렇게 그냥 풀면 돼요. 제가 비문학 때 애들하고 똑같아요. 시간 푸는 거. 저도 모르는데 뭐. 과학지문, 경제지문 제가 어떻게 풀어요? 다 읽고 푸는 거지. 알 수 없으니까. 시간을 단축해서 어려운 데 써먹는 방법이 안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4, 5등급이 이제 현실적인 선택을 좀 해야 됩니다. 무게 같은 좀 등급이 낮다 그러면요. 무엇을 버릴 것인가 선택해야 돼요. 한 지문 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문제 푸는 게 사람마다 다른 뒤에부터 푸는 학생이 있고요. 앞에부터 푸는 학생도 있거든요. 앞에서부터 풀 때 버릴 거 하나 정하면 돼요. 현실적 선택을 해야죠. 그러니까 요 학생들 4, 5등급 학생들 목표가 어디일까? 3등급만 맞으면 되잖아요. 그죠? 한 지문 버려도 돼요. 현실적인 선택. 한 지문 버리면 10점 날아가겠죠? 다 버리는 거 아니고 다른 문제 풀 수가 있으니까 한 지문 버리고 90점 맞으면 이번에 1등급이에요. 엄배 같은 경우.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 풀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버릴까? 약한 과는 버리면 되겠죠. 이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보통 2개인데 과학기술 쪽에 어려운 학생들, 문과 학생들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경제, 그죠? 경제에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버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3등급만 맞겠다 싶은 학생들.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더 시간이 부족한 경우 다 틀린 것도 않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학생들 있어요. 이번에도 또 이거 제가 경제라고 썼는데 하나만 계속 틀리는 애 있어요. 경제 지문만 계속 틀리든지 현대시만 계속 틀리든지 과학만 계속 틀리든지 그런 학생이 있죠. 자, 요것도 이제 현실적으로 1, 2등급 만점 맞고 싶다 그러면 약점 집중 공략해야죠. 자, 물어보면은 경제 틀리는 애 있잖아요. 경제 공부를 안 해요. 왜? 제가 싫어하니까. 싫어하니까 안 하니까 못해. 안 하니까 또 싫어. 악순환되는 거거든요. 요거 마음 먹고서 20지문만 해석해보면 나온 거 또 나오고 계속 나와요. 수요, 공급, 곡선 나오고 환율 얘기 나면 나온 거 또 나오고 또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서울에 그런 거 있으면 제 경제를 못해가지고 아예 선택 과목 경제를 선택했대요. 다 맞으려고. 그래도 경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만점 맞는 애거든요. 제 세자 중에. 자, 그 다음에 자 4, 5등은 똑같습니다. 헤어질 결심. 이렇게 틀리다는 버리는 것 한 가지 방법이 될 거예요. 하나 버리는 거 같은데 틀리면은 문제 더 심각한 게 이건데 골고루 돌아가면 틀린 경우거든요. 혹시 이거 사셨어요? 삼성전자인데? 전 주식 안 합니다. 자, 점수가 불규칙한 학생들이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죠? 이런 경우가 이제 계속 똑같이 유지돼서 3등급만 나와도 스트레스인데 1 나왔다 3 나왔다 1 나왔다 4 나왔다 1 나왔다 3 나왔다 이런 경우거든요. 자, 이런 경우도 진단을 좀 해봐야 돼요. 스스로 진단을 좋고 진단 결과 안 나오면 저한테 데리고 오시면 되고요. 집중력과 컨디션 비슷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흔들리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특히 국어를 1교시에 보잖아요. 1교시에 보는데 8시 40분에 시작하겠죠. 기상 시간이 늦는 경우 이런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저녁 때는 시험 제일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클리닉 갈 때 저희 가서 보거든요. 그럼 1, 2등 나와요. 그러다가 학교 가서 시험 3, 4등 뚝 떨어지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 그러면 아침 잠이 덜 깨는 경우. 가끔 가다가 애들 잤어 이런 애도 있어요. 왜냐 애들 학교 가서 1, 2교 자는 애들 있고 있거든요. 자는 패턴이 애들마다 다른데 아침 1, 2교시 자는 애 있고 점심 먹고 자는 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먹고 자는 애들이 보통 약한 경우 있어요. 그냥 컨디션 때문에. 과도하게 떨리는 경우. 이런 경우 지금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있거든요. 도핑 테스트 안 하니까 이런 경우는 청수만 같은 거 먹여줘도 되는데 먹이려면 미리 먹이세요. 부작용이 있어요. 어떤 애가 너무 떨려가지고 2알 먹고 잤어요. 수능 중에. 꽤 있어요. 그런 애들. 너무 편해지니까 막 초시험 먹고 안 좋은 내년에 또 보지 뭐 자는 경우 있거든요. 미리 약물 실험 미리 도핑 테스트 미리 해놓기.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애는 어디에만 나면 보세요. 3년 전인가 저쪽에 명도계고 수업했는데 한 학생이 와요. 그 선생님 새로운 학생인데 3학년 여름쯤에 왔어요. 딱 이공비 저는 1 나왔다 3 나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요.
너는 요즘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니? 그때 안 하는데요. 뻔뻔하게. 이 학생은 뭐냐 하면은 능력치는 뛰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부터 1, 3, 1, 3만 물어봤더니 몇 등급은 저 1인데요. 그래 다들. 그 위에 거를 자기 점수로 알고 있거든요. 다들. 근데 1, 3, 1, 3 나온다는 건 순위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공부를 안 하는 경우예요. 이게 원래 공부를 하면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거 공부 안 하는 그래프고요. 공부를 하면 이렇게 우상향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안정이 돼야 돼요. 이렇게. 공부를 갖다 안 해 그날의 컨디션에 의지해서 시험을 갖다 보는 경우죠. 매일매일 안 하니까. 지난주에 포고 다닌 남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문제를 더 달래요. 숙제가 꽤 많은데 많이 풀고 싶어 그랬더니 요즘에 비문학 독서를 갖다 안 풀을 때 감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있는 거 이만큼 줬거든요. 다 풀고 도와하고 그래서 연습 필요한 거니까 그 학생은. 그러니까 안 하면 당연히 떨어져요. 하면은 상향 통주단 이렇게 되고 뭐 공부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냐면은 어제 한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와, 이 학생은 1, 2학년 때 공부를 해라. 여기 앞에 자리 왔습니다. 해라 그래도 안 하더니 해라 안 하더니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제 시작해요. 3학년 올라 시작을 했어요. 5등급 나오다가 지금 자기 신이 났어요. 3등까지 올라왔어요. 5등 중대. 정시로 갈 거거든요. 3등까지 올라왔어요. 목표가 뭐니 그랬더니 야 이까지만 맞지. 자 1등급 맞을 거래요. 이거 기대 좀 했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이번에 망쳤어요. 어제 전 카톡에 한참 했는데 왜 그랬니 그랬더니 이 학생 원래 그 버릴 거 버리고 풀었거든요. 욕심이 생긴 거죠. 다 맞아보자 그래가지고 시험장 가서 새로운 시도를 했어요. 하는 대로 풀어야 되는데 이때 가가지고 새로운 실험하는 애들이거든요. 이렇게 풀면 어떨까 궁금증이 생긴 거죠. 혹시 나에게 천재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 발휘되지 않을까 긴장하면은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하던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게 불규칙해집니다. 요거 한번 요거 자기 원인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판단 좀 해봐야 될 거예요. 또 가끔 와서 이제 선생님 저는 왜 열심히 해도 안 오를까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거든요. 여기도 있나요? 엄마가 열심히 하냐? 아니 엄마도 열심히 해. 근데 점수가 안 올라. 제가 상담해보면요 90%가 열심히 안 해요. 이런 학생들. 열심히 한다는 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죠? 열심히 안 해요. 대부분. 딱 얼만큼 하는지 제가 시간 따져 딱 그만큼 할 만큼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국어 중심으로 어느 정도 적당한 시간이냐 제가 기준 말해주거든요. 1학년은 1시간, 2학년은 2시간, 3학년은 3시간 하루에. 그 정도 해야 돼요. 그러면 아마 영상 유지가 될 거예요. 그 등급 올리고 싶다면 4시간 하면 되겠죠. 더 올리면 5시간 하면 되겠죠. 물론 하루가 24시간이니까 국어만 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것도 신경 써야 되니까 사람마다 다르긴 할 텐데 보통 하는 게 한두 시간 한대 매일매일 한대 꾸준히 한대요. 그리고 4등급 나오면 돼요. 열심히 하는데 왜 안 오를까요? 안 하는 거죠. 그다음 이것도 급하다고 서두르는 애들 있어요. 애들 막 푸는 거예요. 양치기 하는 애들 공부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양치기 막 하는 문제 막 푸는 거 단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죠. 오답도 제대로 안 하고. 제가 추천하는 건 뭐냐면은 오답 애들 오답 노트 하나요? 국어 오답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다른 노트 안 해도 돼요. 특히 남자애들 시키지 마세요. 오답 노트 하라고 안 해도 돼요. 그거 근데 오답이 왜 틀렸는가는 생각하고 넘어가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정답이 왜 정답인지도 알고 가야죠. 그죠? 오답 노트, 정답 노트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답, 정답 전부 다 확인하라고요. 왜 이게 답인가, 왜 답이 안 되는가 이걸 해야 되는데 애들이 문제만 주구장창 푸는 거 대부분이 열심히 하는데 안 오르는 애들이 공부하는 방법 몰라서 그러죠. 책상에 앉아서 공부인 줄 알고 문제 푸는 게 공부가 아니고 생각하는 게 공부예요.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돼요. 2달이면 그래도 한두 등급 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서두르지 말고 조금 해도 돼요. 처음에는 한두 점 버리면 되죠. 어휴 그래 나네. 공기내기 없죠? 자 이거 한참 웃었는데 이거 제 15년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해야 되는가. 자 기준 정해줄게요. 애들만 다르니까. 제 문제가 뭐냐면은 애들이 간절히 원하지 않아요. 그죠? 애들 원하지 않아요. 간절히. 제가 공부 잘하는 노트 하나 비교를 해봤거든요. 보니까. 근데 욕심 있는 애가 잘해요. 당연한 얘기죠. 머리 좋은 애가 잘하는 게 아니고요. 욕심 있는 애가 잘해요. 간절히 원하는 애가 잘해요. 근데 간절함이 없어요. 요즘 애들이 너무 풍족해서 그런가 봐요. 용돈 많이 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니 돈 많이 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애들 풍족하게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때처럼 이렇게 가난하다 이렇게 점점 부유하게 되고 열심히 사니까 되는 거야 이거 느껴봐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태어나도 뭐다 주어져 있으니까. 자,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제가 서울대에 진학한 제 조교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어느 정도 했니? 궁금해서 너는 몇 시간 잤니? 라고 물어봤어요. 제 서울에 있는 조교 4명 정도 서울대 나왔거든요. 나온 게 지금 1학년 들어갔죠. 몇 시간 잤니? 그랬더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교가 저는 잠이 많아요. 그게 몇 시간 잤어? 저는 4시간은 자야 돼요. 4시간 이하로 자면 저는 공부를 못하겠어요. 4시간 잤어. 하루에 몇 시간 공부했니? 그거 빼고 다요. 요게 지금 뭐냐면 생존에 필요한 시간 여집합. 그러니까 2달이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2달. 이거 평생 안에 못하죠 이거를. 2달인데 이걸 왜 못해? 잠은 줄이는 거 아니에요. 잠 줄이라고 하지. 야 서울대 가면 4시간 자고 2시간 이거 하면 안 돼요. 근데 학교 가서 계속 잘 거예요. 그러면은 잠은 6시간, 7시간 자도 돼요. 자는 시간 빼고 무조건 공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자는 시간, 먹는 시간, 싸는 시간 빼고 2달 안 씻어도 되지 않을까요? 괜찮을까? 이틀에 한 번씩만 씻으라고 하시고요. 그거 줄여가지고 생존에 필요한 시간 빼고 하면 돼요. 애들 제가 지금 이쪽 다리 보면 장애인이거든요. 저도 좀 되죠. 제가 지난달부터 미쳤나봐요. 갑자기 코로나19 운동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묻지 마. 갑자기 농구 가고 싶어요. 농구하러 갔어요. 농구 학원에. 우리 엄마 그래도 모든 게 때가 있다 그랬거든요. 때를 놓친 거죠. 중고등학교 때 농구 잘 안 해가지고 농구 한번 해보고 갔어요. 저쪽. 일주일에 월요일에 한 번 가는데 한 달에 10만 원이 들어요. 거기에 가서 했는데 이제 온몸이 다 아픈 거죠. 안 하다 하니까 여기가 아파요. 근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계속 안 할 것 같아. 또 가서 막 했더니 여기가 아파요. 그래서 그래도 가야지 갔는데 그 다음 또 여기가 아파요. 근데 여기는 지금 여기로 왔어요. 이제 한 바퀴 쭉 돌고 있는데 제가 한 달에 거기 수강료가 10만 원인데 지금 병원비로 120만 원 썼거든요. 주사 계속 맞다네 지금. 때가 있잖아요, 전부 다. 저는 생각이 그래요. 지금 열심히 하는 애가 잘하잖아요. 나도 내 생각에 이게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운동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 우리 초급반에 4명이 있어요. 얘네 중에 제일 잘하고 싶은 거야. 더 열심히 뛰고 막 집에 복습하고 막 그러거든. 그날 배운 거. 때가 있잖아요. 지금 2달이니까 후회 없는 고3 되려면 그동안 열심히 한번 해본 도전해본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애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1등 할 필요가 없어요. 대학 가는 거. 그렇죠. 서울대 꼴등으로 할래? 지방대 1등으로 할래? 서울대 꼴등이 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40명 뽑는다 40등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죠. 아이들이 내가 오늘 공부를 하면 40등이야. 내가 오늘 공부를 안 하면 41등이야. 끔찍하지 않나요? 41등 한다 생각해보면 대기본 쭉쭉쭉 빠인다 대학 딱 끊어서 앞에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꼭 가고 싶은 대학이 있는데 대기본은 15번 받았어. 근데 14번까지 딱 합격이야. 한 문제만 더 맞췄어도 합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애들이 하면은 오늘 하루를 갖다 시간에 갖다 후투로 보내진 않을 것 같아요. 40등인데 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1점 차이인데 걔랑 나랑 실력 차이가 엄청나나? 걔랑 나랑 어차피 줄 세우면 끊어지는 거죠. 시간이 빨리 가네. 70일 동안 뭐 할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2가지 병행이 훈련할 거예요. 제 정규 수업 시간에 시간이 좀 아깝게 어쩔 수가 없어요. 실전 모의고사 시간제로 풀 거예요. 제 수업 시간에 80분 정도 풀 거예요. 제가 종소리 시계 앞에 똑같이 갖다 놓고 종소리 그대로 들려줄 거예요. 애들한테 수능이 나는 거 삐삐삐 나거든요. 그대로 들려줄 거예요. 시간 관련 연습. 이때 뭐 할 거냐? 버리는 연습할 거예요. 모래 갖다 버리고 어떻게 이건 딱 수능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시간 관리, 모래 버리고 모래 풀칠을 갖다가 자기랑 관리하는 법을 다 할 거고요. 이거 끝난 다음에 애들 잠깐 쉬고 그때 제가 바로 연달아서 어려운 작품들 가장 어려운 비문을 제가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시험 시간 그대로 가는 연습하나 버리는 연습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학원 특징이 애들이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씩 클리닉 하잖아요. 그 시간에 모의고사 또 볼 거예요. 이거는 다 맞추는 연습할 거예요. 하나는 시간 관리 버리는 거, 이거는 얻는 연습할 거예요. 이거 시간 무제한으로 풀어도 1등급이다 시간제로 풀어도 되고요.
1등급 아이들 시간은 100분, 120분 정도 돼요. 이건 무조건 다 맞는 연습할 거예요. 공부하는 거. 이거 푼 다음에 어머니들 여기 성적표 받으신 거 아마 있으실 거예요. 대학원 다니는 아이들은 성적표 받을 거예요. 근데 어디가 약한 약점 체크할 수 있게. 모의고사 2번 봅니다. 지금부터. 하나는 버리는 거, 하나는 더 얻는 거. 2번 봐가지고요. 밸런스 좀 맞춰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지난달부터 이거 원래 이번 9월 모평 본다는 나는 이번 좀 빨리 시작했어요. 이제 불안해가지고 약점 체크하는 게 있거든. 지금 이미 좀 많이 진행이 됐는데 상관없습니다. 부족한 게 파악되면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거 메꾸라고 그랬죠. 스스로 택하는 거예요. 내가 과학이 약하네. 과학 신청해서 문제 풀어보는 거예요. 사회가 약하네. 뭐 사회 신청을 풀어보는 거예요. 이건 나 문학중 경제시가 약하네. 신청해서 풀어보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다 다른 숙제가 나가요. 일주일에 2번씩인데 3번 받아도 됩니다. 어려우면은. 자, 그 다음에 제가 금요일에 이거 재원생 무료 특강 공부 좀 더 시키려고 엄매 특강을 좀 하거든요. 첫 시간에 여기가 꽉 찼어요. 애들이 자리 부족해가지고 책상 갖고 오고 막 25명 와가지고 여기 막 차가지고 애들이 서서 있고 막 그러고 해가지고 이거 괜찮네. 애들 열심히 해야지 그랬는데 특징이 애들이 점점 줄어. 점점 줄어. 합리화를 시켜야 애들이 할 일이 있다. 다른 거 영어 보충해도 수학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자소 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다 뭐가 이유가 있어요. 전부 다 빠지는 거죠. 그 제가 이제 계획이 있었어요. 내년부터 이거 겁나 비싸게 돈 받으려고 무료로 안 하고 공짜니까 안 오는 것 같아. 한 100만 원 받으려고 그냥 돈 아까워서라도 오게. 이거 굉장히 유익한 시간 텐데 애들이 점점 동영상 주세요. 어차피 찍으니까 동영상을 주면은 우리 유튜브에 올리고 주거든요. 그 조회수가 남아요. 절반도 안 봐요. 무조건 와야 되거든요. 근데 무조건 오라고 해도 다 이유가 있어. 애들이. 자, 요거는 제가 수능 전주까지 계속 할 거예요. 한 2시간 정도 진행을 할 건데 이 문법 문제 어렵게 나왔죠. 아마 수능에도 어렵게 나올 거예요. 고난도, 최고난도 문제로 10문제에서 15문제를 풀어줘요. 감정에 빠지는 거 제가 전부 다 잡아주거든요. 애들 알면서 들려 문법은 상위권 애들은. 그때 실수해요. 그날 컨디션 따라가지고. 이거 엄매 선택 꼭 오라고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아침에 제가 월요일에 하는 시간이 났어요. 저도 좀 이상해요. 나도 일중독이 돼가지고 월요일에 시간이 났는데 못 견디겠다 해갖고 월요일에 여기 출근해가지고 녹화하는 날이에요. 제가 또 방송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 녹화하는데 5분짜리 녹화하는데 1시간씩 걸리거든요. 엔진하면 어떻게 편집하는 법을 몰라 무조건 한 번 쭉 녹화해둬야 돼요. 이거를 갖다가 하루 종일 와가지고 녹화해서 애들 보내도 이게 뭐냐면 지지난주 한번 나갔을 거예요. 박용래 월운. 그러니까 아침에 요거를 갖다 기상시간 맞춰서 이걸 보내줘요. 그 아침에 이거 듣고 깨라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한 번씩 더 보라고 요거 주거든요. 이거 지금 100명한테 보내주는데 지금 조회수가 35. 진짜 님들. 한 번은 이거, 한 번은 이거. 이거는 데이터 소유권 이거 문제로 하는데 데이터 이건 더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조회수 15. 지난주 나갔는데 이거 아마 안 보고 들어왔을 거예요. 봤으면 훨씬 유리했을 텐데. 이거 봤으면 한 10초, 15초 땡겼겠죠. 딴 애들보다. 걔네 많으니까.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때려야 되나? 자, 그 다음에 요거 제가 그거 수트 수완 뒤에 있는 거 버리는 거 찾지 말라고 이거 다 줄 거예요. 제가 정리해서. 이건 뭐냐면 작년에도 나갔는데 보통 학원 교재 보면은요 모든 정보가 빼곡하게 있을 거예요. 빨간색, 파란, 노란색 글씨 써가지고 그죠? 싹 뺐어요. 그 애들 안 보거든요. 그거 언제 다 보고 있어요. 내일 모레 수능인데 정보량이 너무 많거든요. 필요한 것만 싹 빼고서 다 버리고서 한 권의 모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 뺐어요. 그냥 시하고 핵심 정도. 이거 서울에 붙은 조교들 이거 마지막에 요만 손바닥만하게 나오거든요. 요거 계속 마지막에 손에 끼고 다녔대요. 여기서 절반 나오니까 얇게 나와요. 다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요것만 봐도 괜찮을 거예요. 자, 요거는 작년 말에 제가 저거 받은 거, 카톡 받은 거. 서울에 지금 조교하는 친구인데 민터 때부터 다닌 땡땡땡입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랬는데 수능 국어 다 맞고 2학기 내신 국어 전교 1등 했어요. 국어 100점 맞으니 2학교의 방문이네. 요 동네 친구인데 이 학생은 우리 학원 오픈하자마자 온 학생이에요. 한 2, 3주 있다 온 학생인데 이 학생도 국어 다 맞았어요. 작년에 만점자가 몇 명이었죠? 국어 어렵 작년에 아까 보셨는데
작년에 만점자가 한 400명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전국에. 그러니까 이 엄매 학생들이 엄매 쪽에서 만점자가 150명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 중에 제 제자가 한 10명 가까이. 대박이죠. 150명 맞췄는데. 그거 안 들어가시네. 제가 퍼센테이지, 저 자신의 퍼센테이지 제가 우리나라 최고 같아요. 근데 이런 거 못해가지고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대박인데, 이거. 근데, 이 말씀 드려야 되겠네. 근데요, 제 수업 듣는 애들이 100점짜리 되게 많잖아요. 4등급, 5등급짜리도 있어요. 다 잘해야 돼요. 저도 잘하고, 아이도 잘하고. 어머니들도 뒤에 서포트 잘 해주시고. 같이 하는 게임이에요, 전부 다. 저 허위 광고 안 합니다. 저 유학생, 재밌는 학생이, 이 학생이 아까 그 학생, 제일 좋아하는 학생인데, 저랑 생일이 같아요, 이 학생이. 유학생인데, 되게 이쁜. 유학생 지금 연애하다 지난주에 헤어져가지고, 저한테 울면서 전화했는데, 선생님, 이러고서. 자, 유학생은 시험 전날 저한테 응원해달라 그러거든요. 저한테 뭐 편지 써달라 그러고 막. 유학생인데, 수능 전날 보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여기다 100점이니까 답제 이름이나 잘 써 그랬거든요. 그리고 가가지고 끝났어요. 이 학생 대박인데 제가 본 학생 중에 국어를 제일 잘해요. 제가 20년 동안 가르치는 학생 중에 제일 잘해요. 이 학생은 처음부터 서울대 부교과가 목표였어요. 국어 선생님 되는 게 목표고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작년 거거든요. 어려웠죠. 그러니까 우리가 풀던 게 이감이 훨씬 더 어려워요. 좀 쉽게 나온 것 같아요. 저도 풀어봤는데. 그쵸? 대박이지 이 학생. 저 1시간 걸렸어요. 20분 남았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채점표 보냈죠. 다 맞았어요. 그리고서 좀 이따 고려대 합격증, 서울대 합격증 보내고 제 합격원 선생님 지분이 절반 이상이 아닌지 3년 동안 검사했습니다. 보냈는데 지금도 같이 있어요. 4년째. 제 조교로. 제 좀 자료도 만들어주고 웬만한 선생님도 훨씬 더 잘해요. 이 학생. 이런 아름다운 결말이 나야 될 텐데. 그래서 뭐 서울대 최초 합격한 애들, 서울대 붙은 애들, 친구들. 이게 서울대학 저기 수업하는 거거든요. 데이레고. 데이레고 아세요? 아시면 다행이에요. 이분은 모르 제가 심각한 고민 하나 생겼는데 지금 제가 3년 전에 여기 왔잖아요. 제가 대치동에서 15년 있었어요. 처음 여기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애들 오면 와 대치동 선생님 왔다. 무슨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제 3년 있었잖아요. 그냥 송도 선생님이 된 거거든요. 그죠? 대치동에서 적고 그러니까 장례도 와달라고 연락 원장님 여기까지 왔어요. 손 좀 깔아달라고. 제가 안 된다고 여기에도 챙겨야 된다고 돌려보냈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 송도 선생님, 제가 지금 심각하게 고민 중. 저 어디 대치나 어디 시대인제나 어디 시간 다시 한번 깔아볼까. 근데 제가 작년에 너무 매몰차게 거절해가지고 지금 가기가 뻘쭘한 상태라 저 좀 써주시려고 하기가 뻘쭘한 상태라 좀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아니 여기는 대일고 우리나라 외고 중 두 번째로 공부잖아요. 서울대 30년 가요. 자 여기만 해요. 다 버리고 대치동 다 버리고 여기만 해요. 원장님과 친해가지고. 이건 처음에 한 20명 시작했거든요. 그게 점점 늘어요 여기. 얘 5, 60명 한 반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2020년 11월 우리 오픈했을 때 여기 첫날 기념 촬영하자 3명. 여기서 이렇게 하다 여기 왔는데 듣보 아무도 몰라. 3명. 근데 유학생 지금도 다녀요. 이 학생이 첫 모의고사 70점 맞았거든요. 이분은 서울대 써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한 번 빠졌다. 코로나 걸려서. 저한테 죄송합니다. 변호사 받아 한 번 있고 한 번 빠지고 계속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이 학생은 특이한 학교라 제가 원래 내신을 못 해주거든요. 선생님 붙여줬어요. 너무 기특해가지고 계속 오는 게 신기해가지고 내신도 1등급 계속 나오고 점점 올라가고 계속 지금 100점. 이감 보는 것도 거의 100점 아니면 한 개 틀려요. 그러니까 성실하면 못 이겨요. 누구도. 그러니까 이게 올해 찍은 거거든요. 초에 찍은 건데 저기 짜증나는 게 여기 이제 거의 다 채우고 요 위에 이만큼 비었어요. 사실 이만큼. 절반. 왜 거꾸로. 이유가 다 있어 나가는 게. 저는 국어 안 봐요. 제일 많은 거. 등급만 맞추면 되는데 국어 안 볼래요. 쉬운 거 선택하려고. 2하 5인데 있어요. 탐구랑 영어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많은 쉬운 선택하는 거죠. 합리화시키는 게 힘드니까. 저는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애들이. 한번 보는 건데. 그죠? 점수 맞춰가려면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6장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도전해보는 거 좋지 않아요? 안전빵 써놓고 도전해봐야 되는데 애들이 그 도전이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앞에 앉은 애들, 이렇게 앉은 애들 각 학교 전교일팀에 앞에 앉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계속 들어오고 위에 계속 바뀌는 거. 왔다가 너무 빡센데 하기 싫어. 합리화시키는 거죠.
이 2달만 봤잖아요. 2달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제가 10월 말에 뭐 종강 이런 거 없거든요. 무조건 수능 전날까지 무조건 다 해요, 저는. 끝까지 최선 다해야지. 그거 보고 그 다음 주에 바로 또 2학년 또 개강해버리거든요. 나도 미치는 것 같아, 그죠? 지는 거 없어. 보통 대치동 선생들이 시험 때도 한 달 동안 해외여행 가요. 힘들었으니까. 저도 내신도 해야 돼, 학원도 지켜야 돼,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더 젊은 더 잘할 것 같아요. 수업 중에 간간히 하는데 그냥 쓱쓱 쳐가는 거. 애들 정신 못 차리면 데리고 오세요. 저 샤넬 때리기. 날로 진짜 못 때리고. 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진짜로? 70일 남았죠? 그죠? 이제 뭐 따지고 뭐 이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해야지. 그죠? 최선 다해야죠. 1점에서 올리기. 오늘 안 하면 나는 41등이다. 오늘 하면 40등이다. 항상 그런 생각. 하루 최선 다해서. 저도 최선 다할게요. 저 지금 쉬는 날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목표 이루는데 저도 최선 다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그래서 어머니도 서포트 잘 해주시고요. 학생들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연결 혜택 손잡고 오세요. 개인면 상담 잘 해주니까요. 동기부여 잘 해주니까.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이어서 영어 선생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영어 선생님은 짧게 하실 거예요.